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순매수 전환되거나 혹은 순매도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 자체는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장의 우상향으로 이제 랠리가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순매수가 핵심일 것 같고요. 최근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6월 정도서부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점에서 이제 많이 추천을 했고 또 고점 대비 조정을 제법 받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두 종목 모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지선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방경지로죠. 하방경지 뛰어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만약에 본질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종목별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나투자증권의 5월 24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주가 낙폭 과대, 이성적으로 접근 필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비이성적으로 여기서 따라서 팔지, 추격 매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강한 또 지지선이에요.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따라 사고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관점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물량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제 최고점의 주가를 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또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깨에서 팔고 또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무릎도 아니죠. 지금 한 발목 정도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월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그 삼성전기가 좋은 거는 뭐냐면 삼성전기 최고 절정기는 이제 2018년도였죠. 삼성전자와 이제 그 최고점을 비슷하게 확인했는데 2018년도 고점을 돌파하고 그 고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선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프레토 지선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프레토 지선에서 충분히 지금 주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분위기만 조금 바뀐다면 지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준다면 충분히 여기서 최소한 앞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락한 이유가 1분기 실적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 지금 3,300억을 확인한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이제 1조 2천억, 좀 낮게 지금 예측한 데는 한 1조 2천억, 많게는 1조 3천억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하단에 1조 3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1분기 때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2분기 때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 사태 때문이죠. 지금 이제 MLCC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MLCC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확장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분 이제 그 사태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삼성전기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사실 그 MLCC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카메라 모듈도 괜찮고, 특히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 MLCC가 삼성전기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그 지난번에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사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논리 기본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 공급이 문제가 된 거죠. 수요를 받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어때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이제 공급망 자체도 이제 망가진 게 되는데,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 사태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급이 딸린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호재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MLCC의 우리 그 확장성과 방향성의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다이오 유덴이죠. 다이오 유덴은 이제 MLCC 글로벌 지금 3위 업체입니다. 2위가 이제 그 삼성전기고 1위가 무라타죠. 무라타 제작소. 잠시 후에 무라타 제작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그 실적 잔고가 이제 많이 감소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MLCC 업황이 안 좋았죠. 자, 하여튼 뭐 3분기에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불확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2분기 대비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 자, 그리고 MLCC와 패키지 기판은 중장기 구조적 성장 초입이다. 자, MLCC는 사실 그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MLCC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쌀,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LCC는 펀더멘탈 레벨업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에 안착하면서 실적의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다. 5G라든가 5G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전장화, 자동차 쪽에 또 MLCC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전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 전장화 비중,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쪽에 또 굉장히 그 MLCC가 많이 또 수요가 되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MLCC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죠. 방향성, 확장성에 우리가 뭐 승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그 7,400억,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8,29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증가율로 따지니까 61%, 6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계산기 눌러보니까 61.8%가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 우리가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율에 의한 황금 비율. 38.2%, 61.8%. 뭐 의미는 좀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삼성전기 정도 되는 회사 사이즈가 영업이익이, 이게 조단위죠. 조단위.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62%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서부터 이제 그 2016년 10월서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삼성전자와 이제 거의 흐름을 같이 했죠. 물론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어요. 삼성전자보다 좀 늦게 출발하는데 오를 때는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시장이 그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고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오르는 파동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기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 역사의 고점 돌파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돌파를 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사실 2개월 빠지거나 강할 때는 2개월 빠지고 3개월째 강세 전환되고 보통 이제 3개월 조정 받으면 4개월째 강세 전환되는데 지금 4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고점이 이제 그 22만 원대, 22만 3천 원이 최고점이래요. 역사의 고점은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막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레토 지지선은 핵심이 뭐냐면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2018년도 고점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16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은 프레토 지지선 분석에 의하면은 바로 앞전 고점이죠. 20만 원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다소 뭐라 볼까요? 좀 그 뭐 철학적인 개념 뭐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면 이 프레토 지지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가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다중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보시는 화면은 무라타입니다. 무라타 제작소. 시가총액이 무려 60조에 달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갑자기 또 옆으로 사이드로 나갔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그 상위 10개 종목하고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무라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야. 신산업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변화가 없어요. 일본은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꽤 오래 전에 했죠. 한 서너 달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어떤 방송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무라타 제작소 차트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삼성전기하고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고점 대비 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무라타 제작소 역시도 이제 그 반등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기 지난 그 11월서부터 차트입니다. 11월 달이면 이제 역사 고점을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그 랠리가 전개됐던 시점이죠.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고 대체적으로 1월 달에 고점을 확인했죠. 22만 3천 원에서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많이 빠졌어요. 지금 16만 원이 뭐 살짝 깨지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그 매도의 극점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주가가 이제 그 하락하고 하락하다 막판에 거의 투매가 나왔죠. 그렇죠. 5월 초에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매도의 극점. 우리가 그 세일링 클라이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환경, 시장 분위기만 좀 그 어느 정도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뭐 충분히 뭐 상승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거래 바닥도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왜 주식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 재미냐면, 우리 그 증시교원에도 이제 그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딱 오르는 날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점의 주식을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 거의 그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물려 있는다. 뭐 그런 심정.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관점으로 주식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그 특히 오늘 어떤 한 분께서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그 방송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너무나도 정중한 표현을 쓰셨고,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한국전력을 좀 할 예정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전력 비중을 좀 많이 높였어요. 그 흐름이 굉장히 좋고 가치주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뭐 그런 논리로 말씀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 문자 내용이 좀 간절하신 것 같아갖고, 또 제가 또 어떤 그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도 지키고자 오늘 그 삼성전기,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수익성 제고로 높아진 성장 가시성. 저도 이제 주가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아진다고 또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돈도 못 벌고 뭐 거의 재무적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폭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복잡계 혹은 이제 뭐 랜덤하다 그러죠. 막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일정한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왜 이런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왜 스튜디오 드래곤이 못 오르나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창사 이래 최고의 어떤 그 영업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혹은 뭐 빈센조라든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 우리가 뭐 국내 혹은 아시아권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판매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제작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이미 주가는 뭐 제 그 생각 같아서는 뭐 지금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해서 막 15만 원 정도에 좀 위치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또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이제 KB증권 5월 13일 보고서가 최근 보고서입니다. 목표 가격을 12만 7천 원 제시했는데 12만 7천 원이면 여러분들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 자, 여튼간에 그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매출은 줄었어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뭘까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판매 인상 효과,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이제 그 굉장히 낮아진 거죠. 원가율이. 그 영업이익률이 뭐 13%대, 1분기 같은 영업이익률이 13%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핵심이죠. 2021년 주요 키워드는 글로벌과 디지털. 이게 핵심입니다. 자, 2021년은 글로벌과 디지털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10편 이상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자, 제작비 확대가 되고 있고, 제작비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IP를 활용한다는 것은 요즘에 유행이죠. 뭐 웹툰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시리즈 제작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디지털 오리지널은 2020년 2편에서 21년 올해 9편으로 이제 대폭 확대됐고, 고객사 기반 역시 넷플릭스 중심에서 넷플릭스, 아이치가 이제 그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이제 그런 넷플릭스 같은 회사요. 뭐 티빙은 이제 CJ죠. CJ하고 어디입니까? JTBC하고 이제 그 합작 회사로 이제 알고 있고, 기타 이제 그 기타가 아니죠.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조만간에 아마 5월 중이라고 하는데 뭐 최소한 아직 뭐 공시가 안 떠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6월 중이면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상륙을 하고 애플 TV도 합니다. 애플 TV.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창사에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는 결국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혹은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차원으로 좀 대승적 차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뭐 지금 이런 같은 경우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이 힘들죠. 이걸 팔고 지금 막 올라가는 것만 따라 사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는 좀 가급적인 반대.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시간만 견뎌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주식이라면 손해보고 파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고. 욕심 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종목을 이걸 팔고 뭐 그 종목을 이제 교체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또 오히려 강화시키는 뭐 물론 이제 무조건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높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충분한 가격대에서 손실 보지 않고 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를 들어서 샀을 때 진짜 베스트라고 산 거예요. 뭐 최고 베스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을 갖고 샀는데 그러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지인하고 오전에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주식을 뭐 제법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똑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물론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로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종목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주, 주도주를 잘 아는 거하고 실전에서 돈을 벌고 돈을 잃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 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강력한 프레토 지선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한 9만 한 4,000원, 5,000원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 지지선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죠.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지금 2019년도가 안 나왔는데 2019년도 영업이익이 290억이었거든요. 290억에서 2020년 490억이에요. 근데 이때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올랐다는 거죠. 그럼 소급 적용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90억에서 490을 건너뛰고 290억에서 710억에다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710억 정도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2022년은 이제 뭐 94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당장 올해 것도 잘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뭐 2020년까지 예측을 하겠습니까? 자, 일봉을 보도록 하죠. 앞서 봤던 것은 월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이제 2020년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서부터죠. 저희가 2020년 12월 달에 주역주에 넣은 거예요. 제법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는데 여하튼간에 그건 이제 지나간 과거고 현 시점 기준 아까 앞서 이제 월봉을 봤죠. 강력한 프레토 지선 하에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지금 이제 뭐 이유가 어떻간에 이제 최고점이 11만 3천원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였죠. 전반적인 흐름이. 근데 이제 거래가 바닥에 나왔다는 것은 특히 지지선에서 바닥 나왔다는 것은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소멸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굉장히 흐름 좋았죠. 뭐 97,000 장중 최고점이 97,200원에 가면서 거래량 수반도 괜찮은데 시장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좀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매수가 안 따라주는 거죠. 거래가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제 밀릴 때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계좌번호가 이제 저희 법인 계좌번호고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이제 입금자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하여튼 뭐 전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